공부 기초를 세우는 과정. 이거는 제시를 보시는 분이나 처음 보시는 분한테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데 강의를 듣고 저는 내용을 이해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해의 정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강, 이거, 뭐, 관할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알겠어. 그거는, 대강 아는 거는 모르는 거랑 동일해요. 대강 알아서 썰을 풀어서 쓴다. 이런 건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다 졸업해야 합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이런 거 안 통해요. 그것도 그냥 뭐 되게 많은 논점, 쟁점 중에 아주 안 중요한 거를, 이거 정말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지어서라도 쓰자. 그런 거랑 메인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 성적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단권화해야 합니다. 단권화라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단권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단독, 단 하나로 만든다는 건데 단권으로 만드는 게 단권화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바블이 모두 사고 모두 사고 모두 사고 뭐 문제집도 있고 뭐 누가 아웃라인도 주고 해서 뭐 컨트랙트에 10개의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분은 되게 뭐 자료 부자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기본서를 한번 쭉 다 봤다. 문제집을 한번 쭉 다 봤다. 아웃라인 첫 번째 거 다 보고 두 번째 거 다 보고 다 봐요. 공부를 한다고. 근데 이거를 시험이 다가올 때 그중에 내가 뭐에 포커스를 해서 뭘 봐야 될지가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 읽다가 모르겠으면 이것도 봤다가 그래서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엔 지금 이해가 됐어. 완벽해. 지금 완벽한 거 제가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험 날 완벽한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게 시험의 목표예요. 수험 시험은. 따라서 그 여기저기 흩어진 거를 하나의 자료로 만드는 게 단권합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만 있으면, 이 노트 하나만 있으면 이거 저거 안 뒤져봐도 다 여기 있어. 그렇게 만드는 게 단권화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아웃라인이라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해요. 제가 아웃라인이 어떻게 생긴 건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웃라인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아웃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 그럼 그때 그 아웃라인에다 자꾸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모든 이 과목에 대한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웃라인이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진화하는 내가 되게 능동적으로 나만을 위한 노트예요. 남이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머리의 그 사고 논리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거지 이게 내 머릿속과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남이 만든 아웃라인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억지로 막 트랜스플란트 하려고 그러는 건 되게 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웃라인을 그럼 언제 만드냐? 사람들은 되게 빨리 시작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강의를 오늘 들어요. 그래, 난 남들보다 빨리 할래. 오늘 아웃라인을 만들고 싶다. 아웃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다가올수록 리뷰하는 용에 되게 최종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고3 수능 전날 볼 자료를 고1 입학해서 첫 수업 듣고 만들면 그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요? 그쵸? 감 오시죠?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거, 맨 처음에 처음에 뭐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뭘 배우죠? 하여튼, 뭐, 집합이다. 집합. 나중에 가면 집합은 한 반 패러그래프만 있으면 되는 건데, 나 지금 집합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장, 세 장, 10장 써놔요. 그렇게 계속 모든 걸 모으면 그게 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따라서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좀 짧게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아웃라인을 만드는 게 보통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 슬라이드 뒷장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31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이제 제 강의 교재에 있는 건데 저는 강의 교재를 아웃라인처럼 만들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라 하지 줄글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뭐 1이 뭐 로마자 A 뭐 I 뭐 그다음에 1 뭐 조그만 a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뭐라죠? 하이라키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주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같은 작은 주제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로마 숫자 1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넘버 아라비아 숫자 1번하고 2번.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1번과 2번은 같은 하이라키의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조금씩 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아웃라인 만드는 법은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아웃라인 만드는 거에 대한 따로 웨비나를 했던 게 있어서 그거를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되게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컨트랙트 관련된 아웃라인 중에 일부였는데 컨트랙트라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오퍼를 내야 되죠. 오퍼가 있고 억셉턴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퍼 내가 뭐 예를 들어 토마토 살게. 나 100원에 살게. 하지만 더 이상 그게 뭐 오늘 말했다고 해서 이게 10년 후에도 유효한 오퍼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termination of offer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룰이 있습니다. 오퍼라는 건 뭐냐? 언제 만들어져야 되느냐? 억셉턴스는 오퍼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terminate, 오퍼가 terminate 되느냐라는 게 이제 간단한 우선은 단순하게 쓰면 그 룰입니다. 근데 여기 써 있죠. 언제냐? Maybe terminated in case of time lapse일 때도 있고, revocation일 때도 있고, rejection일 때도 있고, death of offerer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lapse of time. lapse of time이라는 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써놓은 거죠. 그리고 저는 example도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뭐 30일이 지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이 30일이 지난 경우 이건 아마도 제 기억에 제가 봤던 판례나 뭐 문제를 풀었던 거나 그런 걸 보고서 저한테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남의 아웃라인 하나도 모르는 걸 보면 이걸 보면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계약이 오퍼가 터미네이트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류의 것들을 사람들이 왜 넣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아웃라인을 그냥 받아서 보면 나만 혼자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랩스에 대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revocation이라는 것도 termination offer 중에 하나니까 revocation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좀 이렇게 진하게도 칠했어요. revocation of an offer는 뭐냐? 저는 옆에다 에세이 그 날짜도 써놨어요. 이 에세이에 보니까 너무 좋은 example이 있더라. 나중에 헷갈리면 이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각 주에 그 요약도 조금 써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2018 줄라이가 뭐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 뭐 토마토. 맞다. 그 토마토 케이스 나만 아는 거죠. 딴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룰을 썼습니다. revocation 자체에 대한 룰은 뭐지?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썼어요. 이거 지금 우리는 아웃라인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만약에 들으시면 대신 강의가 들었던 내용에 맞춰서 아웃라인이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웃라인을 직접 타이핑하고 만드는 시간이 절약이 되면서 대신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강의 자료를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서 강의랑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들면 더 좋죠. 이거 자체를 보고 참고하는 아웃라인을 가지고 내 아웃라인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를 뼈대 삼아서 더 추가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을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그렇게 해서 강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한국식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강의 한번 쓱 듣고 뭐 반쯤 그래 뭐 이런 건가 봐. 이런 다음에 우선 문제집을 풀어보자. 내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한번 문제집을 풀면서 보자. 이런 식이 되게 많죠. 근데 미국 공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쓱 강의 한번 듣고 외우지 않고 정리 안 하고 강의 중에 나온 예시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문제만 풀면 문제를 다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 문제집은 우리나라처럼 온갖 종류가 넘치도록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버리게 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룰이 뭔지 알고 풀는 게 중요하지. 풀면서 공부하자는 한국식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도 너무 다 이제 소진시켜버리고 비효율적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영어를 한국 문제집은 빨리빨리 풀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한국말이니까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영어 문제집은 어차피 다 틀릴 거를 너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읽어서 틀려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뭐 예를 들어 1분 30초 이내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내 머리가 정리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면 영어가 좀 안 돼도 보자마자 맞아 이거는 뭐 termination of offer 중에 그거네 lapse of time이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풀 수 있거든요. 머리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영어가 조금 안 돼도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영어도 리딩도 늦어 룰도 기억이 솔직히 안 나. 그래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미국은 많은 경우 문제 자체를 풀면서 공부하라기보다 공부된 걸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고 확인하라는 취지가 더 많아서 그렇고 문제집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집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자기 아웃라인에 반영을 하거나 가끔 문제집 중에 더 강의나 이제 공부한 것보다 더 스페시픽하거나 좀 더 자세하거나 좀 더 이해하기 쉽거나 그런 문장이나 그런 예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거구나 이럴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점점 아웃라인에 추가해서 보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오늘 이해해서 아는 거는 오늘의 만족은 주지만 시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읽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간다.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양이 많은데 한 번 읽는다고 이게 기억이 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되게 문제가 됩니다. 3달 안에 시험 볼 거다. 반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뭐 6개월, 뭐 1년 좀 더 반복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첫 회독의 중요성. 최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강의를 들으시거나 한다면 처음 들을 때, 처음 교재를 접할 때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은 걸, 뭐 7, 80% 이상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한 번 다 읽을 때 해결이 안 돼서 한 30%밖에 모르는데 우선 넘어가자.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고 이제 다시 이 과목을 공부하러 오면 그 30%가 과연 남아있느냐?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7, 80%까지 최대한 내가 이해를 하고 갔으면 나중에 뭐 7, 80%도 물론 까먹었지만 최대한 부족했던 부분만 다음에 보완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알았던 건 확인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따라서 처음 이 과목을 예를 들어 공부할 때는 한 달이 걸렸다. 다음번에 보면 그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노트를 보면 이거 하면서 예전에는 막 2시간 걸려서 정리한 노트를 이제는 30분 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2시간 정리를 해야 지금 30분 만에 이게 정리가 되고 넘어가는 거지. 그때 귀찮아서 다음에 하자 하고 2시간 동안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럼 지금 하려면 2시간보다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면 관련된 자료를 다시 다 찾아봐야 되니까. 따라서 첫 회속수의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고 다음부터는 점점 거기에 이제 보완을 해서 채워나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안 줄어든다. 맨날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난 무조건 한 달은 필요하다. 뭔가 이슈가 있는 거겠죠.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리를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 산만하게 해놔서 양이 계속 분량이 많으니까 이 노트도 봤다가 이 교재도 봤다가 이 문제집도 봤다가 그래 아웃라인 너무 힘들다 우선 넘어가자. 다음번에 그럼 똑같이 또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뭐라도 정리가 조금 돼야 다음번에는 그럼 문제집을 이번 달에는 좀 더 보완을 하자. 이번 달엔 에세이를 좀 더 보완하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회독수 다른 사람 스케줄 이거 10번은 보고 들어가야 된다던데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회독수를 맞추느라 너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죠. 각자의 스케줄이 있고 각자의 이해도가 다른데
그냥 자꾸 넘기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결국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